전 세계를 그 수백 조 분할로 쪼개서 가로 세로로 잡을 수 있습니다. 높이는 그렇죠. 가로 세로 잡은 것을 1km마다, 2km마다, 3km마다 또는 몇백 미터마다 또는 5km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층해 가지고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로 잡는, 이렇게 좌표를 잡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높이까지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까지도 계산할 수, 이쪽에서 이쪽까지의 좌표 방식에는 그 면적까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닷속까지도 가능합니다. 바닷속도 밑으로 내려가면 되니까 몇 미터마다 이렇게 1km마다 2km, 500m마다는 바닷속까지도 지형을 높이 좌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잠수함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가정용 드론 로봇, 가정용에서도 로봇 설 때 전파를 쏴가지고 높이를 계산하거나 면적을 계산하거나 한꺼번에 여러 군데의 전파를 앞뒤로 전후조로 360도로 쐈다가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앞으로 차세대 이거 좌표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효율이 좋은 게 없으니까요. 높이까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파를 유료 천정유로 쏴거나 밑에 위에 떠 있던 밑으로 쏘겠죠. 사방으로 쏴봐가지고 좌우와 위아래를 동시에 살필 수 있습니다. 앞뒤를 살필 수 있습니다. 사방에 전파 쏘면 이게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나를 위치를 파악하려면, 그렇죠. 상대방이 나보다 더 이렇게 드론이다, 비행체다 그러면 높이 있으면 위에 떠 각도를 따라 쏘면 그 각도를 나하고 각도를 비교해서 3변 이렇게 상대방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쐈다 그러면 여기 삼각형으로 하면 여기 이 사람과 나와의 높이 차이를 알 수 있고, 나는 밑으로 쏘면 전파를 높이를 알 수 있으므로 높이와 좌표를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좌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래로 있으면 아래로 쏘면 똑같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드론 로봇이 이제 특정 목표를 가지고 작전 지역에 투입되어 갖고 사전 전파 방식 같더라도 이동이 되면 거기서 전파를 쏴서 그것을 정확히 측정을 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이동을 하면 하나의 전파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파를 쏴서 하나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걸리잖아. 하나 걸리니까 그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동서남북 방위 각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특정 시간 내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 전파를 쐈다 좀 시간이 있다 이 전파에 쐈는데 거기 딱 전파가 도달을 했다 그러면 소멸이 되잖아요. 소멸이 되면 이상한 거죠. 스텔스 전투기도 잡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도달하면 거기 이제 그 속도를 알 수 있고 예상 지점 앞으로 이제 몇 분 후에나 얘가 어디 있을 것이라는 예상 지점 프로테이지로 직진했을 때 몇 프로, 그다음 좌우로 돌았을 때 몇 프로, 또는 아래로 내려갔을 때 위로 갔을 때 몇 프로를 컴퓨터로 계산합니다. 사전에 많은 데이터 실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다 몽땅 무기를 쏘는 거죠. 여러 개 이제 전투기다 그러나 지상 무기다 그러면 거기다 그냥 대공포하다 그러면 거기다 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움직일 방향을 계산해서 그럼 이제 격추가 쉽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대공하기를 구성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 이제 그 드론 로봇이다 그러면 자기가 그 전파를 쏴가지고 전파가 반사돼 갖고 나와갖고 이렇게 하려면 전파 반사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반사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방식에 이 정도 전력을 쏴가지고 전파를 쐈으면 어느 정도 거리에 도달한다는 사전 데이터 실험이 통해서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것을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0 하면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걸로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전파를 하나의 전파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각도를 따라 쏴가지고 부딪히면 그 각도를 따라 이 사람들이 이 비행체가 또는 이 지상 목표가 움직이면 그 각도를 정확히 계산해서 위치를 파악하고 다음 예상 지점을 파악하는 그런 그 좌표 방식입니다. 사전 좌표, 전 세계로 수백 조 분을 쪼개놓고 또는 한반도, 또 수십 조 분을 서울 또는 제가 사는 저는 장충족이니까 장충동이니까 이거를 수십 조 분의 1로 또 수조 분의 1로 몇만 분의 1로 쪼개가지고 정확히 좌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좌표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럼 전파는 어떤 전파를 쓰느냐?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쓴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 중에 전파를 똑같은 전파를 쓸 때는 서로 각도를 틀리게 해서 쏩니다. 각도를 틀리게 해서 여러 전파를 쏴서 걔가 예상되는 지점까지 쏙 움직일 거 아니에요. 안 움직입니까? 비행체는 움직이면 그 방위를 어느 쪽으로 어떻게 어떤 속도로 갖고 있다는 것이 자동 컴퓨터로 계산됩니다. 만들기가 어렵지 않다라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 높이까지도 계산할 수 있고 요격을 할 수 있겠죠.
예상되는 지점에 미리 쏴버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그 선표를 봐가지고 반사하는 것을 한 방식을 사용하면 그렇죠. 반사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나오는. 그래서 미리 반사 안 되더라도 이 정도의 전력량이면 이 정도 어느 정도 거리 간다라는 건 그걸 계산하면 거기에 전파가 소멸이 됐잖아요. 그럼 이상이 더 직진해야 되는데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딱 이거를 거리를 계산해서 다음 의심스러우면 다시 한번 쏴가지고 이제 정확히 거리 방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면 이걸 잡아서 움직이는 거 미리 거기다 쏴버리는 거 여러 개를 요격을 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전파를 쏠 때 앞으로는 이제 전후좌우로 이렇게 다 쏘게 될 것이다. 전파를 이렇게 위아래 쏘고 양옆에도 쏘고 이렇게 여러 군데로 쏴가지고 움직이는 각도까지 계산하는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레이더 운영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제가 360도 레이더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으로 앞으로 그런 것이 앞으로 이제 생기니까 전파에 지금 레이서 레이더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테나식으로 돼 있잖아요. 유성 서비스처럼. 전후 좌우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력만 뒷받치면 전후 좌우 놓을 수 있고 위아래도 계산할 수 있는 전파를 사방에 쏴서 1번 카메라, 1번 카메라, 3번 카메라, 4번 카메라, 5번 카메라 하니까 7번 카메라 방송 카메라처럼 해서 그거를 하나의 화면으로 표시해 주면 됩니다. 전력만 뒷받침하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의 레이더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이게 CCTV인데 여기다가 뭐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은 이 카메라 안에 작은 렌즈들이 들어있고 앞에 중심되는 것은 좀 구경이 큰 걸 주고 나머지는 작은 렌즈에서 동시에 사방 여러 각도를 동시에 촬영합니다. 또는 이 안에 카메라 렌즈가 움직입니다.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게 들통나죠. 여기서 카메라 움직입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또는 이거 없애버리고 뒤에다가 360도로 카메라 촬영할 수 있게 하는 CCTV. 이것도 하나의 렌즈가 아니라 여러 개의 렌즈가 들어가서 여러 각도를 촬영하거나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조명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 레이저 쏠 때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레이저도 여러 군데서 이렇게 쏴가지고 위치를 파악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이게 가능하다. 사방돼서 쏘는 레이저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 위아래도 그렇고요. 레이저를 여러 군데 한꺼번에 쏴버릴 수 있죠. 또는 여러 개를 미리 움직일 각도를 계산해 여러 개 쏴버리나 이런 방식의 레이저 무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이제 공중에서 할 때는 이게 지금 밑에가 없고 위아래까지도 동시에 촬영하겠죠. 이런 방식. 휴대폰에서는 그렇죠.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이렇게 촬영해서 여러 각도로 해서 여러 렌즈를 각도를 동시에 촬영하거나 해서 1번 카메라 휴대폰 렌즈 안에 그 앞에 구경만 큰 거 있고 나머지 작은 거에서 여러 각도를 동시에 촬영한다는 거죠. 뒤에까지도 촬영한다는 거죠. 그것을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500 카메라, 7번 카메라 방송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해갖고 채팅 방식으로 해서 그 영상을 딱 본다는 거죠. 채팅 방식은 수백만 가입자도 동시에 채팅 볼 수 있잖아요. 한 화면 유튜브다 그러면 유튜브 수백 개의 그 동영상을 한꺼번에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 기술 구조도 어렵지 않다. 블랙박스 같은 것도 현재 블랙박스는 아니면 차량에 자체된 이제 블랙박스가 있고 무선 TV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앞뒤를 동시에 촬영하잖아요. 무선 TV도 앞뒤를 동시에 촬영하는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입니다. 또는 양 옆에 블랙박스 같은 건 이렇게 사이드 미러에 카메라 광학 렌즈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선으로 하든 유선으로 하든 통합해서 하나의 화면으로 앞뒤 좌우를 동시에 볼 수 있게 하는 블랙박스 카메라 이건 또 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동시에 카메라 구조에서도 일반 카메라를 찍을 때 여러 각도를 동시에 찍어가지고 각 화면을 분할해서 채팅 방식으로 해서 노트북 컴퓨터나 꽂으면 그것이 여러 각도에서 잘린 것을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가 동시에 찍히는 거죠. 4번 카메라, 5번 카메라 저는 뒤편까지 찍을 수 있게 만드는 카메라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위아래도 찍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드론이나 비행체, 군사무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사방 360도를 써갖고 위치 파악하는데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셔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리를 잴 때 레이저 방식으로 해서 거리를 잴 수 있어요. 그때도 여러 개의 레이저를 써서 보다 더 정밀하게 하거나 움직임을 계산하게 하나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할 때도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여러 개를 쏴서 각도를 측정하고 거기서 정확하게 위치를 거기에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또는 전력을 어느 정도 전력을 들였을 때 내가 어디까지 도달하더라는 이런 전력 계산 방식의 반사 방식이 아닌 그 거리 측정 방법도 제 기술 구조다. 거리 측정을 할 때 여러 군데를 계산해서 이동 물체다 그러면 이동 물체의 거리를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예상되는 방향을 또는 지점을 정확히 계산해주게 해서 여러 개를 쏘는 이런 레이저 측정 방식도 제 기술 구조다. 그것이 이제 적외선으로 측정해도 제 방식이다 합니다. 적외선도 여러 개를 쓰는 거죠. 서로 파형이 같은 것도 여러 개 각도를 쏘고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도 여러 개 쏘고 레이저 고경도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을 여러 개로 레이저 쏠 때 레이저 공격 무기가 된 측정 방식이 때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을 쏠 수 있다. 구경이 틀린 거 레이저 구경이 그렇게 해서 각도가 똑같은 것도 여러 각도로 쏠 수 있다. 지금 현재 전파 방식으로 거리 측정하더라도 똑같은 것을 쏠 때도 여러 각도로 한꺼번에 쏘는 기술 구조.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의 묶음을 여러 개를 쏴가지고 여러 각도를 쏘거나 같이 묶어서 쏘는 구조. 서로 파형이 틀린 게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어떤 파형을 쓰는지 알 수가 없죠. 통신 구조에도 사용하고 공격 무기에도 사용합니다. 그것은 전투기에 부딪히면 서로 파형이 틀린 거로 융합하고자 하는 하나의 성질이 강하게 열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열이 훨씬 더 강하게 발산합니다. 이걸로 공격 무기 삼으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방 안에서다 그러면 회사에서다 그러면 전파를 쏴가지고 전 전파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레이저 방식, 뭐 적외선 방식 하시더라도 초음파 방식은 너무 거리가 작고 그것도 초음파도 여러 군데를 쏴가지고 거리를 측정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여러 개를 쏜다는 거죠. 똑같은 파형을 할 수도 있고 서로 틀린 파형을 여러 개 쏠 수도 있다. 이런 방식의 거리 측정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동시에 내가 이게 자율주행 로봇이다 그러면 동시에 사람이 보는 것처럼 동시에 사물을 인식하게 합니다. 여러 군데 전파를 쏴서 이 방식의 위치 기반 서비스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여러 군데 사방대 360도나 여러 군데 쏴가지고 보다 사물을 정밀하게 측정. 하나만 보고 가면 다른 데서 나한테 접근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죠? 이게 부딪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전파를 각도를 따라 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물을 인식하는 거. 그 방식의 이제 전파 거리 측정과 위치 기반 서비스는 위치 기반 파악. 자기 위치가 어디 있고 어디 있는지 이렇게 해서 파악하는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360도로 쏠 수도 있어요. 높이나 뒤, 좌우, 뒤 360도 아래까지 가능한 그 방식으로 이게 자율주행 로봇이다. 호텔에서 이렇게 로봇 움직이나 이렇게 하면 제 방식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타 가정용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방의 높이와 각 사물의 위치 그래서 그걸 미리 계산해서 움직일 경로를 계산하는 이런 방식 또는 드론에서도 움직일 경로를 계산하거나 자율주행 로봇에서도 움직일 경로를 계산하거나 자동차다 그러면 움직일 경로를 계산하거나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 사방에 쌓여야지 그걸 알 수 있겠죠. 자동차의 경우도 전파를 쏘되 전파 방식으로 아니면 레이저 방식으로 적외선 방식으로 또는 뭐 이런 것으로 또는 전파는 너무 서접한데 또 전파 방식으로 쏘든 어떤 것이든 쏴가지고 여러 군데 쏴가서 사물을 동시에 인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자기가 이동 경로를 결정을 하는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 기술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통해서 하지 마세요. 전 세계 반도체들 제 기술 안 쓸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좌표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GPS를 대신한다니까요. GPS는 꼭 담이 위성에서 통신 위성이 떨어져 버리면 나는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좌표를 스스로 잡으면서 감으로써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래서 보다 더 안전하고 더 정확합니다. 계속 쪼개나가면 되니까 전 세계를 수백 주분의 1로 한반도를 수십 주분의 1로 서울을 수조분의 1로 쪼개갖고 쪼갠 데서 계속 또 가로 세로로 쪼개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좌표를 잡고 높이까지도 계산할 수 있다. 뭐 1km마다 할 수도 있고 500m마다 할 수 있고 높이를 적층해가지고 그거를 좌표를 잡아서 숫자로 표시한다는 거죠. 이런 사전 좌표 방식과 내가 이렇게 전파를 자기가 움직이는 드론이다. 뭐 이렇게 자동차다 그러면 사전 전파를 쏴서 상대방과 나와의 거리
이런 것들. 내가 그리고 그 사전 좌표 방식에서 내가 서울 지역 장신동 어디를 달리고 있구나. 이거를 전파를 쏴서 차량 앞에 없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속도를 움직이니까 앞으로 도달할 시간은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좌표 방식을 삼으시면 제 기술고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가 됐으면 그렇죠. 어떤 도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지금도 계산 나오죠.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